흙이 많을까요? 실이 많을까요? 다 좋아지는 거죠. 또 이런 문제를 맞이하게 될 거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입 모양도 그러시고 보통 뭘 평가하냐면 턱이 작냐 크냐 입이 나왔냐 안 나왔냐를 보는데 우리는 괜찮아 보이죠. 각도일제제는 턱의 가장 오목한 부분에서 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밋밋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턱인데 이게 살아서 나오면서 턱끝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거의 기준에 가깝다고 보여요. 그 다음에 입이 나왔냐 안 나왔냐 정도 좀 볼 건데 이 상태에서 입이 죽어버리면 안 이쁜 거예요. 어느 한쪽이 길고 짧아 생기는 비대칭은 가운데선이 안 맞는 거죠. 보통 아래 가운데선이 안 맞는데 우린 지금 위에 가운데선이 안 맞아요. 치아 배열에 문제가 있었을 텐데 라미네이트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근데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드냐, 대칭적인 사람들은 누우는 기준으로 해서 치아가 좌우에 같은 높이의 입구에 높이 차이가 있어요. 라인이 이렇거든요 사실은. 그럼 눈에 비해서 기울기가 좀 있어. 그래서 아 하고 입을 보면 어금니 높이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남은 6개를 보철치료를 하면서 높이 차이가 보여요. 근데 가운데선을 못 잡았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중에 윗니가 잘 안 보이고 아랫니가 많이 보인다가 느끼기 시작하고 아래치아 배열이 더 신경 쓰이는 어느 순간이 오는데 말을 할 때 윗니가 전혀 안 보이고 아랫니만 보여요. 근데 아랫니는 보철치료해서 이를 가지런하게 되게 까다롭고 치아 사이즈가 작아서 이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치료에 대한 니즈가 생기는 거죠. 실을 말할 때 어디가 많이 보여요? 아래치아 훨씬 많이 보이십니다. 정말 완벽한 이런 건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까요?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그 교정치료를 싹 다 다시 하자는 얘기니까. 제가 제일 걱정돼요. 음식을 먹으면 항상 이렇게 닫히더라고요. 블랙 트라이앵글은 치아 사이에 잇몸이 꺼지면서 보이는 부분인데 치아는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붙여서 공간을 닫는데 치아를 이렇게 줄여서 이 공간을 위해서 치아를 피는 거예요. 그러면 블랙 트라이앵글도 같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붙는 거고 엄청 시리지 않나요? 시린 거는 괜찮으실 거예요. 여기 안으로 들어간 게 이렇게 표시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위에 치아가 펴지는 걸 기준으로 하고 얼굴의 가운데선에 맞춰야죠. 아니면 아래 치아만 피는 것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냥 배열만 잡는 건데요. 가운데선이나 치아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가급적 이 라인상에서 삐뚤빼뚤한 걸 그냥 쭉 피겠다는 거죠. 이렇게. 전체를 다 건들면 아무래도 이제 뼈도 그렇고 전체를 건드리나 부분을 건드리나 그렇게 무리가 될 만한 치료는 둘 다 아닙니다. 잇몸이 건강하신 편이에요.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한 1년 정도 교정치료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전체적으로 다 잡아나가니까 훨씬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선 한 2mm 정도만 맞추면 되고 보철치료를 다시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위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 앞니는 임시치아를 좀 바꿔놓고 그럼 앞에만 건들면 더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래 앞니만 피는데도 한 1년 정도 걸릴 거고요. 치료 순서를 정하라고 하면 아래쪽만 먼저 장치 붙이고 치료를 시작할 것 같아요. 위에는 급할 게 없으니까. 위에는 뭘 할 거냐면 기존 보철물들을 뜯어내고 치아들 상태가 어떤지 보고 필요하면 신경치료를 다시 하고 그리고 임시치아까지 새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임시치아 상에서 제가 가운데선도 손을 볼 거고 크기들도 좀 손을 볼 거거든요. 그러면 임시치아를 좀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치아 위치를 바꿔가면서 그대로 치아 6개를 만들면 이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치아를 움직일 거고 아래 치아는 쭉 펴나가면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치아들이 다 자연스럽고 이쁜 위치에서 보철물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치료 목표가 되는 거예요. 흙이 많을까요? 실이 많을까요? 다 좋아지는 거죠. 보철 치료도 언젠가 다시 해야 될 때 또 이런 문제를 맞이하게 될 거거든요. 10년 뒤에 보철 치료를 또 다시 할 때 이것도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위에 치아를 정확한 위치에 올렸을 때 이런 느낌으로 얹어지면서 예쁘게 나오는 게 계속 안 되는 거지. 보철 치료를 할 때마다 잇몸이 안 좋거나 치아 뿌리 쪽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 때문에 이제 다시 할 때가 됐으니까 이거를 좀 제대로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정 상담 받으신 거라서 안쪽으로 이거 되나요? 안쪽으로 되긴 하는데 너무 불편하실 것 같긴 한데요. 뭐가 불편해요? 발음 같은 게 너무 어려워서 설치 교정 치료는 조금 더 오래 걸리고요. 처음에 다 붙일 수가 없어. 치아 삐뚤빼뚤하면. 바깥쪽은 장치를 붙이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아래쪽은 틈과 틈이 좁기 때문에요. 장치를 붙여 나가는데 한참 걸려요. 바깥쪽에 장치 붙인다고 생각하면 바로 붙이면서 편나갑니다. 치료 시간이 좀 빠르죠. 빨리 편할 수 있으니까. 통증이라는지 쌍둥이 불편하면 불편하면 설치 교정이 훨씬 불편해요. 내년까지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아래쪽만 장치 붙이고 먼저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하시고 위에 치아는 필요한 치료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아래 치아가 어느 정도 펴진 상태에서 이 맞추고 가운데선 맞추고 이런 작업만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비대칭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드릴 건데요. 위에 치아 가운데선이 안 맞는 건 치아 사이즈를 다 다르게 만들어 나가서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아마 임시 치아를 풀고 다시 만들 때는 좀 더 치아가 원래 있었던 위치에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고 할 거거든요. 치아를 좀 펴내면 그 위치에서 이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비대칭은 약간 달라요. 높이가 이렇게 틀리면 턱끝이 이렇게 돌아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돌아나가요. 그럼 라인이 눈에 비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보이는 게 비대칭을 가지고 있는 건데 치아가 눈, 코, 입이랑 비슷하게 보이게끔 하고 턱끝이 휙 들어가는 거는 비대칭의 영역이니까 그대로 따라잡히면 치아가 이렇게 배열이 되기 때문에 턱끝은 못 잡더라도 이 치아만 이렇게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교정하는 게 힘들다고
마시고 쪼이고 아프고 불편한 것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